김민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웃지 않았다. 웃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웃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이었다. 결혼식 날 시댁 친척 50명 앞에서 인사를 했다. 고개는 90도로 숙였지만 입꼬리는 올리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정숙이 팔을 잡았다. 민서야, 너무 긴장했구나. 괜찮아. 민서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피로 현장에서 신우이 윤지가 속삭였다. 언니, 왜 저래? 결혼식인데 표정이 왜 저렇게 딱딱해? 남편 강민수가 아내를 진정시켰다. 긴장한 거겠지. 원래 낯가리는 성격이래.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민서는 변하지 않았다. 명절 아침, 부엌에서 민서는 시어머니, 신우이와 함께 일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다. 손은 쉬지 않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다. 민서야, 파전 반죽 좀 더 묽게 해줄래? 네. 민서야, 불 좀 줄여줘. 네. 대답은 한 글자였다. 표정도 억양도 없었다. 윤지가 시어머니께 속삭였다. 엄마, 형수 진짜 말이 없네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원래 성격이 좀 과묵한가 봐.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았다. 그해 여름, 동네 슈퍼 앞에서 민서를 본 이웃김 여사가 말을 걸었다. 민서 씨, 시댁 생활 적응 잘하고 있어요? 민서는 장바구니를 든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어머니 건강은 좀 어때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그래요? 다행이네. 그런데 민서 씨,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슈퍼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다른 이웃에게 말했다. 민수네 며느리, 참 차갑더라.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아. 나도 봤어. 길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던데. 시어머니는 좋은 분인데 며느리는 왜 저렇게 싸늘한지 모르겠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해 가을, 민서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민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다. 감자를 깎고 당근을 썰고 고기를 양념했다.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시어머니가 불렀다. 민서야, 물 좀 따라다 줄래? 민서는 즉시 컵에 물을 따라 거실로 갔다. 시어머니께 건넸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마워. 민서야, 요즘 무슨 걱정 있니? 아니요. 그래. 그런데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 있어? 원래 이래요. 민서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어깨가 좁았다. 등이 곧았다. 그러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해 겨울, 민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민수가 퇴사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서야, 나 회사 그만뒀어. 민서는 저녁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실업급여 나와? 응. 6개월. 알았어. 민서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민수는 아내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위로 한마디도 없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왜? 구조조정 당했어. 엄마, 당분간 재취업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민서는 뭐래? 아무 말도 안 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설거지 계속하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애야. 남편이 저런 일 당했으면 위로라도 해줘야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석 달 후, 민수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재취업 준비는 쉽지 않았다. 면접을 봐도 떨어졌다.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서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저녁 7시에 퇴근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물었다. 민서야, 요즘 야근 많이 하네? 응. 힘들지 않아? 괜찮아. 미안해. 내가 빨리 취직했어야 하는데.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힘들다는 말도 안 하네. 그러나 민수는 몰랐다. 민서가 그날 회사에서 추가 업무를 자청했다는 것을, 보너스를 더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해 봄, 시어머니 박정숙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췌장에 종양이 보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다. 종양이요?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숙은 일주일 후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틀 뒤 결과를 들었다. 췌장암 3기입니다.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치료 가능한가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숙은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5천만 원. 민수는 지금 취직도 못한 상태인데 정숙은 아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에게도 딸에게도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날 오후 정숙은 은행에 갔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1,200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정숙이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다. 어머니, 고개를 들었다. 민서였다. 민서야, 여기는 왜? 어머니, 뒤따라왔어요. 뭐, 병원 나오시는 거 봤어요. 제가 오늘 반차 써서 은행 볼 일이 있었거든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민서가 앉았다. 진단서 받으셨죠? 응. 뭐라고 나왔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췌장암이죠. 너 어떻게? 어머니 손 떨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병원 이름 받고요. 정숙은 고개를 떨궜다. 민서야,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오빠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민수는 지금 힘든 시기잖아. 말하면 무너질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할게요. 뭐? 치료비요. 제가 낼게요. 정숙은 며느리를 쳐다봤다. 민서야, 무슨 소리야. 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만들 수 있어요. 안 돼. 너희도 살기 빠듯한데. 민서는 정숙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어머니,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오빠가 알면 정말 무너질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감당 못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저랑 어머니만 아는 걸로 하고요. 그런데 넌 어떡하려고?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서는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다.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얼마입니까? 고객님, 신용등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요? 연 5.8%입니다. 5년 상환 기준으로 월 얼마씩 내야 합니까? 원금 균등 상환 기준 월 94만 원입니다. 민서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월급은 280만 원. 대출 상환하면 180만 원 남았다. 집 월세가 60만 원. 생활비까지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해 주세요. 서류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일주일 후 5천만 원이 입금됐다. 민서는 그 돈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냈다. 정숙이 전화했다. 민서야, 이거 진짜 내 돈이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치료 잘 받으세요. 민수한테는 정말 말 안 할 거야? 네. 말하지 마세요. 정숙은 한참을 울었다. 그날부터 정숙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민수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고, 윤지에게는 교회 봉사 간다고 했다. 민서만 알고 있었다. 민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 병원에 동행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오전에 병원에 가서 치료 스케줄을 확인했다. 의사와 상담하고 약 처방전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민서야,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 괜찮아요. 너 때문에 미안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서는 표정 없이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 손은 꼭 잡고 있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 후 정숙의 종양은 작아졌다. 수술이 가능해졌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 후 회복기간 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정숙은 수술을 받았다. 민서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민수는 어머니가 친구 집에 계신다는 말만 들었다. 수술은 성공했다. 정숙은 회복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친구 집에서 좀 쉬다 왔어. 얼굴이 좀 수척하신데?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민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민서는 더 조용해졌다. 말을 아꼈다. 웃지 않았다.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윤지가 민수에게 말했다. 오빠, 형수 왜 저래? 갈수록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 원래 말이 없잖아.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엄마한테도 별로 안 친한 것 같고. 민수는 아내를 돌아봤다. 민서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2년이 흘렀다. 민수는 새 직장을 구했다. 급여는 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다. 민서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다. 야근이 잦았다. 주말 근무도 많았다. 어느 날 정숙이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요. 민서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대출 갚느라 힘들지?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야, 내가 돈 모아서 줄게. 조금씩이라도.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숙은 며느리 손을 잡았다. 민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서는 손을 빼냈다. 전 괜찮아요. 그날 밤 민서는 혼자 통장을 확인했다. 대출 잔액 3,200만 원. 2년간 갚았지만 아직 멀었다. 민서는 통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3년째 되던 해 겨울. 정숙이 다시 쓰러졌다. 새벽. 민서가 먼저 발견했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민서는 119에 전화했다. 환자 의식 없습니다. 호흡 약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다. 뇌경색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민수와 윤지가 달려왔다. 엄마, 정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설명했다.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수가 물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입원비 포함해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민수 얼굴이 굳었다. 윤지가 속삭였다. 오빠, 우리 어떻게? 400만 원은 너무 큰데. 민서가 말했다. 제가 낼게요. 뭐? 병원비요. 제가 낼게요. 윤지가 눈을 크게 떴다. 언니, 무슨 돈으로? 제 돈이요. 언니, 월급이 그렇게 많아?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가 아내 팔을 잡았다. 민서야, 너 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민서는 그날 오후 은행에 갔다.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고객님, 이미 대출이 3천만 원 있으십니다.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한도가 전혀 안 되나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한도 1천만 원입니다. 금리는요? 연시 5.9%입니다. 민서는 숨을 참았다. 15.9%. 이자만 해도 엄청났다. 그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해 주세요. 정숙은 석 달간 입원했다. 민서는 매주 병원비를 냈다. 카드 명세서가 쌓였다. 이자가 불어났다. 민서는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다. 저녁도 간단히 때웠다. 옷도 사지 않았다. 교통비를 아끼려 걸어 다녔다. 윤지가 민수에게 말했다. 오빠, 형수 요즘 이상해. 얼굴이 너무 수척해진 것 같아. 그래?
일이 힘든가 보지.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아. 옷도 늘 같은 거 입고 점심도 안 먹는데. 진짜? 응. 회사 사람이 그러던데 형수가 요즘 점심시간에 책상에서 물만 마신대. 민수는 불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물었다. 민서야, 너 요즘 밥 제대로 먹어? 응. 점심은? 먹어. 거짓말하지 마. 회사 사람한테 들었어. 너 점심 안 먹는다며?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야,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야. 다이어트? 너 원래도 마른데?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아내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해 봄, 정숙이 퇴원했다. 지팡이를 짚으면 걸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정숙은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너 많이 힘들었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 봐. 살이 얼마나 빠졌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민서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민서가 시어머니 말을 끊었다. 어머니, 건강하게 계신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은 며느리를 안았다. 민서는 굳은 채로 서 있었다. 그해 여름, 정숙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폐렴이 왔다. 다시 입원했다. 이번엔 중환자실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민수와 윤지가 경실 밖에서 울었다. 민서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그러나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정숙이 깨어났다. 그러나 목소리가 약했다. 민서야. 네. 어머니. 미안해.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빚만 졌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내가 죽으면. 어머니. 민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숙은 며느리 손을 잡았다. 민서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정숙 심장이 멈췄다. 의료진이 응급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새벽 4시, 의사가 나왔다. 유가족분들, 준비하세요. 민수가 무너졌다. 엄마, 윤지도 울음을 터뜨렸다. 민서는 경실 구석에 서 있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조문객들이 다녀갔다. 친척들, 이웃들, 교회 사람들. 한 조문객이 속삭였다. 민수네 며느리. 참 냉정하네.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눈물도 안 흘려. 원래 저래. 말도 없고 정도 없어. 민서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를 챙겼다. 장례가 끝난 후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윤지가 시어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다. 오빠, 엄마 물건들 정리해야 해. 응. 두 사람은 방을 뒤졌다. 옷장, 서랍, 책장. 윤지가 침대 밑에서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오빠, 이거 봐.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통장이네. 얼마나 있을까? 윤지가 통장을 펼쳤다. 눈이 커졌다. 오빠, 1억 2천만 원이야. 뭐? 민수도 통장을 확인했다. 엄마가 이런 돈을 숨겨뒀어? 윤지가 서류를 펼쳤다. 땅 문서도 있어. 시동. 여기 개발지구잖아. 이거 팔면 엄청날 거야.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윤지가 다른 서류를 펼쳤다. 그러다 손이 멈췄다. 오빠, 이거 뭔데? 진단서야. 엄마 이름으로 된.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췌장암 3기. 날짜가 5년 전이네. 5년 전.
그때 엄마가 암이었다고? 민수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대출 증서였다. 차주 이름 김민서. 대출 금액 5천만 원. 대출 날짜 5년 전. 민수는 숨이 멎었다. 민서가 5년 전에 대출을 받았어? 윤지가 서류를 빼앗아 봤다. 오빠, 이거 엄마 치료비 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민수는 다른 서류를 펼쳤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항암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모두 5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다. 민수에게, 오빠,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 병을 숨겼어요. 오빠가 그때 힘든 시기였잖아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치료비 제가 대출받아서 냈어요. 5천만 원. 오빠가 알면 자책할까봐, 가족들이 미안해할까봐 전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요. 가까워지면 나중에 진실 알았을 때 더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웃지 않았어요. 말도 아꼈어요. 정도 안 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제가 미움받는 역할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제 선택을 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미안해 하셨어요. 전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어머니 가셨으니 전 제 길 갈게요. 오빠 가족 행복하세요. 민서. 민수는 편지를 쥐고 주저앉았다. 민서가 윤지도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 차갑다고, 계산적이라고, 정도 없다고. 민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서야? 전화는 꺼져 있었다. 민수는 민서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민서야. 대답이 없었다. 이웃이 나왔다. 민수 씨. 민서 씨 며칠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짐 다 싸서 나가던데. 민수는 집 앞에 주저앉았다. 윤지가 울먹였다. 오빠, 우리가 언니를 놓쳤어.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날 밤, 민수는 민서 방에 혼자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 하나만 놓여 있었다. 대출 완납 증명서. 민서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대출을 모두 갚았다. 민수는 서류를 들고 울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차갑다고, 계산적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가족 중 누구보다 먼저 가족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민수는 빈 방에서 혼자 울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